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실적이 시장 기대치엔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었지만 증권가에서는 2분기부터 삼성전자 실적이 개선될 걸로 내다봤는데 이 삼성전자 실적 반등의 과제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살펴봅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작년 마지막 실적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죠? 이달 들어서 이 기업들의 한 해 어떤 장사를 마무리한 결과를 발표하는 작년 4분기와 작년 전체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일반적으로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실적 발표를 시작을 하는데 이 첫 스타트가 썩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오늘 오전에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6조 5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130% 증가했다고 오늘 이제 아침에 공시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만 보면 나쁘진 않아 보이지만 이 직전 분기인 작년 3분기와 비교를 해보자고 하면은 영업이익은 29%가량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4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어요. 시장 전망치인 7조 7천억 원가량을 크게 하회했고요. 네. 증권가에서는 당초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을 10조 원까지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최근에 전망치를 7조 7천억 원대까지 낮춘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낮아진 시장 높이에도 맞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작년 4분기 매출의 경우에는 75조 원으로 작년보다는 10% 늘었는데 전 분기보다는 5%가량 줄어든 모습이었고요. 네, 그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친 이유도 살펴보면요. 이 실적 부진이 스마트폰이나 PC 등 IT 수요 침체가 예상보다 깊어지면서 메모리의 수익성 악화가 상당히 좀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반도체 산업을 하는 이제 DS 부문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3조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직접 발표한 이 설명 자료를 보면요, 이 반도체 사업부인 디바이스 솔루션, 그러니까 DS 부문 실적에 대해서 IT 제품 업황 악화로 매출과 이익이 모두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메모리 사업은 PC와 모바일 중심의 범용 제품 수요 약세 속에서 이 고용량 제품 판매 확대로 4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하긴 했으나 연구개발비 증가와 선단 공정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초기 비용 증가 영향으로 실적이 감소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어요. 또 메모리 말고 비메모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등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이 가동률 하락과 연구개발비 증가 영향으로 이제 실적이 하락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삼성전자가 최근에 공급 과잉으로 메모리 가격이 가파르게 또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이 고객사 재고 조정 영향으로 메모리 출하량과 판매 가격이 또 예상보다 또 부진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AI 열풍에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요는 견조하지만 삼성전자의 HBM 어떤 양산 일정이 지연되면서 HBM의 실적 기여도가 낮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설계와 파운드리를 포함하는 비메모리 부문 같은 경우도 가동률 하락과 일회성 비용 반영 등에 따라서 적자를 낸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적자 수치 같은 이런 구체적인 어떤 사업부별 실적이 나오진 않았죠, 아직?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이제 전체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사업부별 구체적인 실적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업부별 실적은 1월 31일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제 지금까지 나온 실적을 기반으로 사업부별 실적을 좀 추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발표된 실적 봤을 때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이 모바일 경험 MX 사업부 실적도 감소했을 것이라는 예상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MX 사업부가 작년 4분기 약 2조 4천억 원에서 2조 6천억 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냈을 것이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이 작년 3분기에 MX 사업부가 영업이익이 한 2조 8천억 원 가량을 낸 것과 비교하면 한 2천억 원 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MX 사업부는 3분기에는 갤럭시 Z 폴드 6 플립 6와 이제 웨어러블 신제품 갤럭시 와치, 링 등을 출시한 효과로 2분기보다는 한 6천억 원가량 늘어난 실적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은 4분기에는 이 신제품 효과가 없어서 이 업계에서는 전통적인 비수기로 꼽히는 데다가 작년에는 평균 판매 단가도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스마트폰 판매도 둔화가 돼서 실적이 부진했을 것이라는 게 이제 증권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력 부문 실적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전체적인 실적도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스마트폰 말고 이
가전 부문 실적도 떼서 살펴보면요. 이게 TV와 가전 역시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연말 쇼핑 시즌과 맞물려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성이 저하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디스플레이 부문 같은 경우는 경쟁 강도가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또 악화한 것으로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TV, 가전 등 대부분의 이 부문에서 이 선방한 것이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작년 4분기 말고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을 보면 한 32조 7천억 원 가량으로 이제 전년보다 3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긴 했어요. 네. 연간 매출은 300조 8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 가량 늘면서 2년 만에 300조 원대를 회복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3년이 워낙 반도체 겨울이 좀 깊었기 때문에 이 2024년에는 좀 실적이 개선돼 보이는 이 기저 효과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2014년 실적이 시장 기대에는 못 미친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을 보면은 작년 4개 분기 중에 가장 낮아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꺾이는 추세가 좀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우려감이 커졌는데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네.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이 시장 전망치보다 부진한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를 선반영한 듯 이 삼성전자 주가는 이를 불확실성 해소로 좀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네. 오늘 장전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를 크게 밑도는 어떤 어닝 쇼크를 이제 냈음에도 삼성전자 주가는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어제보다 3.43% 오른 57,300원에 장을 마감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실적의 부진한 주가 흐름으로는 좀 볼 수가 없겠죠.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종목 1위도 삼성전자였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오늘은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실적 발표 이후에 악재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안도 심리의 매수에 나선 것으로도 풀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 바닥이다. 이런 분석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가가 그러니까 저점이라는 판단 때문에 반등을 했다라고 네. 보면 실적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증권가에서는 올해 1분기가 이 삼성전자 실적이 이제 저점을 통과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곳들이 많아요. 네. 이 삼성 실적 악화에 영향을 준 메모리 수익성 악화 같은 경우는 트럼프 이기 행정부 출범으로 좀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이제 올해 1분기 디램 가격이 8에서 13% 가량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또 전망하면서 네. 이 트럼프 행정부의 잠재적인 수익 관세에 대비한 이 노트북 제조업체들이 이 조기 재고 비축으로 인해서 가격 하락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IT 수요도 전방 수요가 또 부진한데 더해서 이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또 불똥이 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악재 때문에 더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저조할 것이라는 시각이 좀 우세하긴 하지만 네. 2분기 이후에 실적이 반등하면서 이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HBM 공급으로 성과를 이제 증명을 하고 부진한 파운드리 가동률 회복 등 이제 기술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관련 내용이었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젠슨 황 CEO 삼성 HBM 성공 확신, SK 최태원 만날 예정 언급. 네, 이 미국에서 가전 IT 전시회인 CES가 열리고 있는데 네. 지금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 관련 발언을 내놨다고요. 맞습니다. 인공지능 AI 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이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관련해서 현재 테스트 중이며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젠슨 황 CEO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에서 기조 연설을 하면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기자 간담회도 열었는데 이 기자 간담회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것입니다. 젠슨 황 CEO는 내일이 수요일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처럼 삼성의 성공을 확신한다면서 발언했는데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HBM 납품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황 CEO는 작년 3월에 엔비디아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도 삼성전자의 HBM을 테스트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개월 넘게
테스트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이 삼성전자 테스트가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 뭐 이런 질문이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나왔었는데요. 네. 이에 황 CEO 같은 경우는 뭐 삼성은 서둘러서 하려고 한다. 그건 좋은 것이라면서 뭐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삼성은 새로운 설계를 해야 할 수 있다면서 그들은 매우 빠르게 일하고 있고 매우 헌신적이다. 뭐 이렇게 낙관적인 시각을 보이기는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뭐 긍정적인 발언을 해준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뭐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 뭐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비춰봤을 때 이게 희망 고문 수준의 발언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엔비디아 신제품에 우리 기업들 반도체가 네. 들어가지 않은 데 대해서도 해명을 맞습니다. 했는데 이 내용이 꽤 주목받았다고요. 네, 그렇죠. 이 황 CEO가 CES에서 새로 발표한 이 GPU, 지포스 RTX 50 시리즈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 새 GPU에는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제치고 이제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메모리 GDDR7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가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와서 이게 상당히 좀 이례적인 답변을 내놨어요. 그래서 화제가 됐는데요. 황 CEO는 이 삼성과 SK 메모리가 들어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삼성과 SK는 뭐 그래픽 메모리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뭐 그들도 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말하지 말라면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뭐 별 이유가 아닐 것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그리고 삼성과 SK는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의 가장 큰 공급 업체 중 두 곳이라면서 그들은 매우 훌륭한 메모리 기업이고 뭐 계속 성공하길 바란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또 이번 발언에서도 상당히 훈훈하게 발언을 마무리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그래픽 메모리 반도체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엔비디아 CEO가 이런 답변을 한 것을 보면은 뭐 딱히 정확한 이유를 좀 밝히고 싶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엔비디아의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과의 협력이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좀 의식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하고 만날 계획도 밝혔다고요. 맞습니다. 황 CEO는 SK 최태원 회장과의 회동 계획도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는데요. 네네. 최 회장은 CES 참관차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할 것으로 또 알려졌습니다. 황 CEO는 이번 CES 기간 최 회장을 만나느냐는 질문에 이제 만날 예정이라면서 뭐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네. 이제 그는 이제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 최태원 SK 회장과 젠슨왕 CEO가 만나서 어떤 발언을 할지 뭐 이외에 어떤 언급이 나올지도 상당히 시장에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